안녕하십니까. 치트윈스의 박열 대표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타민 투자 전략 보스프라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기준각. 그래서 기준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각과 함께 보스프라임의 분할 매매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결국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준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기준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그동안에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던 많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추세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거를 유효, 준유효, 기준각 대기, 급동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자, 무슨 얘기냐? 과거에 상승했던 여러 가지 구간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구하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기준각 보기, 상세히 보게 되면 스탠드 앵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과거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평균 값들, 그리고 가장 급하게 올랐을 때는 평균 한 4일 정도 올랐고, 그때의 기준각은 67.4도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때는 55.76도고 18일 정도 올랐더라. 결국 무슨 얘기냐고 하면 18일 정도 올랐던 이 55.76도가 가장 이 종목의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탠드 앵글을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네 개를 뽑아주는데 가장 많은 일, 이게 중요한 뭐다? 지지라인이다. 여기에서는 뭐냐? 2번, 현재는 2번 각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3번 각이 될 수도 있고 4번 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각보다 큰 각 위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이 종목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 해당 종목이 굉장히 좋은 어떤 실적이 있던지, 좋은 루머를 가지고 있던지, 어쨌든 지금 시장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준각 유효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이 안에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 4번 안에 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준각 유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준각 준유효는 뭐냐? 자, 당일 매우 빠르게 긴 꼬리가 난다든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시세를 보지 않고도 이거는 내일 충분히 오를 정도로 이미 이 급등존에 올라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준유효, 미리 매수할 수 있게끔 준유효 신호를 보내주죠. 그래서 사실 준유효가 굉장히 좋은 신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효는 오늘 우리가 꼬리가 났지만 내일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겠다고 하면, 준유효는 당일 굉장히 급반전을 해서 이게 내일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배웠고, 기준각 대기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 반등은 나오지만 기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네 가지 각 안에 들지 못하고 상승하는 건 뭐예요? 다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기준각에서는 유효, 준유효, 기준각 대기, 그리고 급등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각과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기준각이 한번 올라섰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준각을 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들어옵니다. 기준각에 높아 있는 종목들이 물론 좋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기준각이 시장에 따라서는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준각이 올랐다가 재차 눌림목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 분석, 그리고 이제 가치 분석 차트가 곧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오기 전까지, 그다음에 수급,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핵심적인 수급량이 들어오는 걸 예측할 수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뭘 활용해야 된다? 분할가를 병행해서 매매해 줘야지만 승률이 높아간다. 특히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준가격에 있더라도, 급등존에 있더라도
분할가 자금을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가 급등존에 올랐다가 주가가 쭉 조정을 받고 다시 유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를 처음에 높이 샀다가 여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손절을 하게 된다든지 이 기다리는 기간 시간적으로 좀 길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서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짧은 손절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기준각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준각과 병행해서 분할가를 어떻게 매매하느냐 요게 승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나씩 태운다. 무슨 얘기냐? 기준각이 이제 대기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와서 중요한 지지라인 분할가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기준각을 세운다고 한다면 결국 이 분할가를 잘 설정해서 다시 수익권으로 살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씩 살려낼 때마다 이제 분할 대기 자금 없어지는 거죠. 분할 대기 자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수익 나는 종목이 계속 여러분들의 급등존이란 기준각을 따라가면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베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 방향으로 가게 되면 베타는 1값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면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0으로 가게 되면 시장과 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결국 시장의 방향과 베타가 일치하느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상승하는 캔들만 분석 하락하는 캔들만 분석해서 이게 베타 값이 얼마나 시장에 따라서 민감하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결국 이 민감도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 분할가를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적정 분할가를 추천. 무조건 시장이 하락 방향일 때는 당연히 분할 횟수가 높아지겠죠. 시장의 추세가 하락일 때는. 하지만 시장의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할 횟수는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 값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적정한 분할가를 내려줍니다. 이거는 초보자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중급자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줄여도 됩니다. 그다음 상급자는 분할 매수를 또 한 단계 줄여도 되죠. 그래서 이 베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할가를 잘 적용해 줄 수 있도록 추천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타 분할에 따라서 분할가를 적용을 받는 것이 좋지만 조금 이제 익숙해진다고 하면 분할 횟수를 줄여가라. 그래서 여기는 좀 보수적으로 분할가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가에는 분할가 이격률을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해당 종목의 적정한 당일의 변동성을 우리가 뽑을 수 있어야지 분할가에 대한 베타 분석과 분할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뭐냐? 잘 들으세요. 상승 베타 플러스 하락 베타.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비율하고 하락하는 비율을 더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6 몇 정도가 되겠네요. 결국 이거를 절대값 씌우는 값.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최근에 마이너스 1.6씩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씩 하락하는 것보다 더 덜 하락하게 되면 좋은 매수 타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베타까지 플러스 4였는데 해당 종목이 오늘 급등해서 뭐 12%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3배 이상 이게 더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분할 횟수를 이때 1회 정도 더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절대값을 여기다 적용을 해라. 그러면 지금 1.6이죠. 그러면 이제 2를 적용하면 되죠. 아까 같이 4가 나오면 4를 적용하게 되면 균등하게 나오는 분할가 테이블에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그냥 박 대표님 얘기하기 이 두 개 더해서 절대값 씌워라.
그거를 적용하면 된다. 이걸 자동으로 우리가 왜 못 해주냐면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는 20일로 볼 거냐 10일로 볼 거냐 이거는 옵션 사항이죠. 하지만 최근의 것들과 장기의 것들을 평균한 값들을 보게 되면 이거를 설정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20일로 봤을 때는 한 3 정도가 됐는데 5일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가 됐다. 그럼 어쨌든 무슨 얘기냐? 최근에 시장이 급락해서 해당 종목이 마이너스 막 5%, 7% 이때 빠지게 되면 이 상승 베타 값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할가 자체도 상당히 촘촘히 받는 게 아니라 넓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베타 값이 변하면 상승 값의 베타 값이 강하고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이거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촘촘히 받아가도 이익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2개 더해서 절대값 쉬운 값을 여기다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할가에는 뭐가 있다? 바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테이블에 클릭을 다 하시면 되고 자기는 기본적 분석을 중요시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균등 분할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삭값을 적용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 하나씩 하나 볼게요. 일단 ROE, ROA 찾아보세요. 그죠? 투자 관련된 지표입니다. per PBR 다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그죠? 그 다음에 GT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은 다 GT 가치 분석은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ROE 전체 자본을 내서 얼마나 수익을 냈냐, ROA 전체 자산 대비 얼마나 수익을 냈냐, 그 수익률에 대해 관련된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 분석 플러스 볼리저 밴드 이격도,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지지, 장기간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 중요 거래량이 낮던 거에 중심가격이라는데 밑가격, 이런 부분들, 전저점, 종고점, 아니면 이제 균등 분할가,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이 옵션을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2개 절대값 씌워서 적용해라. 그러면 딱딱딱 좋은 분할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분할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끌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분할의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뭐를 제공해 준다? 바로 분할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보스 프라임 HTS에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